안녕하세요. 닥터 김입니다. 오늘은 자이언트 파이넥스가 최근에 레븐 코인의 배당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자이언트 파이넥스가 작년에 여름에는 굉장히 많은 배당량을 줬던 것 같은데 그것이 12월 가을 겨울로 들어서면서 급격히 감소를 했죠. 이번에 특히 저도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 정말 자이언트 파이넥스가 이게 제대로 채굴을 해주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정말 모든 의문이 다 해소됐고 또 회사가 투자자나 사업자들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작년 2019년 겨울 시즌하고 올해까지의 레븐 채굴량이 급격히 감소를 많이 했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미팅을 하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첫 번째는 겨울철의 급격한 전기료 상승입니다. 중국 자체가 여름에 비해서 겨울이 전기료가 꽤 비싸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특히 올해 겨울철에 전기료가 많이 상승했다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레븐코인의 배당량이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겨울철 급격한 전기료 상승은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스촨성 지역이라고 하는 중국을 좀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촨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강우량이 아주 강수량이 풍부하답니다. 그래서 여름엔 전기료가 매우 싸고 겨울에는 전기료가 매우 비싸지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중국은 특이한 것이 발전소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특히 수찬성 지역에는 이제 수력 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는 발전소랍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발전소들이 강우량도 풍부하고 발전량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기가 쓰이는 곳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유전기가 많아서 여름에는 저희 작년에 레븐 코인 배당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채산성이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에는 특히 여름에 이제 3배, 4배, 5배까지 전력 사용량 전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성이 좀 낮아진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특히 올겨울에는 겨울 감염이 아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겨울이 4만 킬로와트 정도를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서 2만 킬로와트 정도밖에 발전량이 줄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이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난이도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비트코인이 역대 최대의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역대 최고의 난이다 보니까 채굴량은 감소하죠. 그러나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채굴량이 감소하니까요. 이로 인해서 올해 레븐 코인에 대한 배당량이 상당히 좀 적었다. 레븐 코인의 배당이 급격하게 줄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줄지 않고 작년 12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감소를 완만하게 시킨 것은 회사 지분의 채굴량을 갖다가 투자자들에게 몫을 돌렸기 때문에 그 충격을 좀 완화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투자자와 회원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했다라는 것이 정말 느껴졌습니다. 그럼 향후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4월 22일부터는 아마 레븐코인의 배당량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내려가는 그러한 시즌이라고 하고요. 그때부터 강우량이 많아지고 발전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유유전기량도 많아지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는 레븐코인의 배당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이제 6월부터 9월까지는 레이븐 코인이 작년과 동일하게 배당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년에 우리가 6월 말, 9월, 뭐 7월부터 이렇게 채굴에 대해서 들어오는 걸 봤기 때문에 저희는 매번 그렇게 주는 줄 알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여름에 워낙 시작할 때 저희가 많이 받다 보니까 겨울에 의외로 너무 적은 것으로 인식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겨우 여름에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는 작년 이상으로 레이븐 코인이 배당이 될 수 있다. 최소한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이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올겨울처럼 또 가뭄이 적고 발전량이 또 감소하고 전기료가 비싸지면 또 레이븐 코인이 감소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워낙 올겨울에 전기료가 급상승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발전량도 줄어들고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회원과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좀 많이 완화시키려고 나름대로 회사의 지분까지 이쪽에 투자하면서 투입하면서 좀 완화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회사에서 25%를 더 추가적으로 채굴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이나 투자자들에게 최소한 손실이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회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러한 상황을 제가 분석해 보면 전기료와의 싸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핵심은 전력, 그죠?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확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어,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는 데 있어서 전력 소모량이 아주 적은 곳 이런 곳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 어디 보면 여기 그 우리가 기존에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인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이제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531불이 들어간다. 그러면 채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 채굴하는데 531달러 정도가 들어간다면 이런 거는 뭐 할만하죠. 이 중미에 있는 국가나 또는 섬들 이런 데들은 다 3,100불, 뭐 1,900불 어쨌든 지금 10,000불이 넘어가는 비트코인을 하나 채굴한데 한다면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뭐 수익성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집트가 약 3,172달러 정도가 되고 그죠? 코스보가 3,100달러 거의 대부분들은 뭐 3,000달러 이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에서 아마 채굴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채굴 채산성은 좋아지겠죠. 뭐. 이번에는 비트코인 하나 채굴하는데 전기료가 가장 비싼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료가 비싸다 하면 거의 대부분이 10,000불 이상은 되죠. 이렇게 14,000불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한국 보세요. 한국 사우스 코리아를 보면은 26,000달러입니다. 이거 뭐 비트코인 10,000불짜리 하나 캐는데 26,000불 든다면 이거 마이닝 채산성이 나오겠습니까? 캘수록 이건 마이너스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채굴장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전기료와의 싸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SIC 기계가 전기를 워낙 많이 먹지 않습니까? ASIC 기계 자체는 칩이라든가 채굴기 자체는 가격이 저렴하죠. 장비 가격은. 하지만 전기료가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싼 곳에 가서 싼 것을 찾는 거 이게 이제 경쟁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FPGA라든가 또 뭐 그래픽 카드로 활용한 그러한 그 또 채굴기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기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료 이슈가 아니고 그것은 기계 장비 자체가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채굴기 하나가 아마 에이즈 기계의 한 4, 5배 정도 비쌀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채굴기에 들어가는 그 카드 하나당 칩 가격 자체가 거의 뭐 2,000불 이상씩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대단히 비싸다 하는 겁니다. 유지비 수리하고 유지하고 이걸 대단히 채굴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도저히 이거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FPGA나 이런 기계들은 사실은 에이지 기계에 비해서 전기료는 30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기료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유지비 초기에 채굴 장비 가격도 워낙 비싼 데다가 유지비가 대단히 비싸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19년, 2020년 여러분들 좀 의심이 좀 풀리셨나요? 결국은 이제 전기료와의 싸움이었다. 겨울철. 그리고 여름에는 유유전기가 많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요. 제조업이 중국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1로라고 하는 거에서 서부 지역 개발을 굉장히 좀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공단이 많이 서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업들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갖다가 대부분이 채굴장들이 들어선다는군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그런 쪽에 채굴 산업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이제 간략히 요약해 보면 여름에는 이제 유효 전력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코스트가 낮으니까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제 배당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좋고 채산성이 좋으니까 겨울에는 또 전기료가 매우 비싸지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낮으니까 레이븐 코인에 대한 배당이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거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특히 올겨울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강우량이었다. 그래서 강우량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특히 수력 발전소는 강우량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력 발전의 강우량이 줄다 보니까 역시 레이븐 코인의 배당량이 좀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과 비트코인의 난이도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8,000불대 이상을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좀 내리고 그렇게 되면은 채굴의 채산성은 굉장히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븐의 수량이 크게 증가한다고 그러는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채굴 채산성이 좋아지면 레이븐 코인을 이제 저희에게 주는 배당량이 당연히 이제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스촨성 지역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촨성 지역의 위치가 중국의 이 서남쪽이라고 할까요? 윈남성 위에 바로 이게 이제 사천성인데 이쪽 지역이 이제 이렇게 산도 높고 계곡도 깊고 물 수량도 풍부하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력 발전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쪽에는 이제 수량은 풍부한데 민간 수력 발전소도 많고 그런데 제조업이 별로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유전기는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장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채굴장들이 스촨성에 많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자이언트 파이넥스의 채굴장 운영 및 관리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쭉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파이넥스는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화하더라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회사의 지분까지 투자자들에게 다 돌려주어 가면서 겨울 시즌의 레이븐 코인의 배당량 감소 급격하게 감소할 만한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회사의 지분까지 줬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25%를 추가로 우리에게 제공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1000일 동안 채굴을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50일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계속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일단 기존에 회원 가입되어 있는 분하고 지금 회원으로 또는 투자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이제 1250일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회사가 참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어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수익이 조금 적어도 이것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 관리해서 1000일 동안 또는 1250일 동안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 지역은 최대한 회피한다.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고려는 해봤지만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려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중국 내에 이제 대형 업체들과의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정보 교환하고 서로 리스크 분산시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함께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째 정직하고 투명한 어떤 채굴기 구매 프로세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현재까지는 8회차 마이닝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이 8회차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채굴기를 이제 우리가 채굴기 구매하느라고 회사에 이제 돈을 입금을 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금을 가지고 그때그때 채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열흘 만에 구매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2달 만에 구매할 수도 있고 1달 만에 구매할 수도 있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채굴기의 구매 찬스가 왔을 때 좋은 채굴기, 즉 효율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해시위 파워가 좋은 걸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전기료가 아주 적게 먹는 이런 채굴기겠죠. 그런 채굴기를 이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이제 2, 3개월을 선납하고 기다려야 된답니다. 작년 초기에 들어왔던 분들은 채굴기를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채굴 채산성도 좋고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에 비해서 레이븐 코인의 배당량도 많다고 합니다. 똑같은 3,500달러 또는 10,000불짜리의 채굴 상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그 채굴기의 구매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매일 배당받는 양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채굴기의 구매 가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구매하신 예를 들면 뭐 올해 1월에 또는 1월에 10,000달러를 구매하신 분보다 작년에 뭐 6월, 7월에 채굴기 10,000달러를 구매하신 분이 더 레이븐 코인의 양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회사에 서포트 이메일을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가입을 했고 했는데 저는 몇 회차 마이닝을 하고 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회사는 그 아이디를 바로 찾아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건 수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서 우리가 BCH라든가 BSV 채굴 이쪽으로 전환이 용이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회사는 현재는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 채산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서 이제 레이븐 코인으로 배당을 좀 해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동일한 에이즈 기계로 채굴을 하기 때문에 바로 1시간 이내에 이제 전환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굴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채산성이 어쨌든 좋은 코인으로 채굴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레이븐 코인의 배당량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이제 회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수급 이것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이제 남방전기나 고한전기와 같은 한국의 이제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국영기업 이들과 어떻게 이제 잘 협업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올해 테스트를 해 보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독자적인 이제 채굴기 개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정말 수익성이 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채굴기를 개발해서 레이븐 코인을 채굴하겠다. 이게 이제 회사가 고려하고 있는 그러한 대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채굴을 둘러싼 산업 환경과 영향 요인을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암호화폐 채굴을 둘러싼 산업 환경을 보면 예전하고 좀 많이 틀리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장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규모가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수익성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칩을 가져다가 채굴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채굴기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유통회사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굴장만을 건설하는 건설사들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채굴장을 운영해주는 또 운영하는 사업자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소의 소유자들 있죠. 자, 이들이 모두가 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에이지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채굴에 이렇게 다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들과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고 강력한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세분화된 이 채굴 시장도 워낙 커졌고 그 다음에 위험도 분산해야 되고 한 사람이 그동안에는 이것을 다 하다 보니까 한 번 망하면은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시장도 규모도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도 분산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지금 현재 자이언트 파이닉스도 이렇게 지금 이제 채굴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칩 만드는 회사, 제조회사, 유통회사, 건설사, 또 발전소 이들과의 서로 협력 네트워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치적 이해 집단이 이제 여기에 개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암호화폐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이해 집단들이 이제 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의 제도나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이 채굴 산업이 성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따라서 이제 중국이 최근에 그 제조업들이 중국에서부터 이탈을 하죠. 그 공단에 비어 있는 공단을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민간 그 발전소 운영자들이 이 국가가 전력을 사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결국 채굴장을 유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국도 채굴 산업을 차라리 합법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이제 채굴 업계는 이런 서로의 강력한 네트워크, 동맹, 카르텔이 좀 형성이 돼서 운영을 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에,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티 소사이어티와 같은 가칭 뭐 이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사실 채굴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수익을 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하고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